지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무려 몇 시간? 7일, 168시간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디아솔로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2022년 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중입니다. 그래서요, 부정맥 진단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예, 이거 저도 얘기하기가 좀 무서웠는데요. 홀터 검사, 24시간 하는 홀터 검사는 진단율이 27%지만 카디아솔로 7일을 검사하는 이 카디아솔로는 건 부정맥 진단이 무려 96% 진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정맥의 진단이 높아지면요, 큰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보험이 필요하다? 부정맥 보험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내용인데요. 대전에 있는 모 지점장이 너무 압박을 받은 거야. 뭐 때문에? 영업 실적이라든지 리크루팅 때문에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심장이 마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전도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갖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홀터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홀터 검사를 시행해갖고 이상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걸 발견했다? 예, 심장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근데 여기 보시면 4개의 진단이 있는데 이 2개가 I49라는 기타 부정맥, 그 다음에 I47이라는 빈맥 해갖고 이 2가지의 부정맥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분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서 추가적인 치료는 받지 않고요, 그냥 추적 관찰합시다라고 해서 집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우리 현대해상 심장 진단비를 얼마 보상받을 수 있냐고 같이 한번 볼까요? 자, I49나 특정 이대에서 보상받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I47.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I47, I48, I49는 다 뭐라고 했어요? 부정맥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I47이 같이 왔습니다. I47이 같이 와서 이건 어디? 특정 원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I49 특정 이대 심혈관 질환에서 2개나 3개나 3가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심장염증과 특정투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근데 이분이 그러면 산정특례 진단비를 받을 수 있냐? 이분 근데 아까 수술했나요? 약제 처방 받았나요? 네,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심장 조건, 산정특례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정특례 보상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이대 진단비, 부정맥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거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산정특례 안 되잖아 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지점장님 잘 지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요즘 심장 어때요? 라고 했더니 아직도 평가가 안 좋으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정기검진차 병원에 갔더니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전기 충격 시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의사분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분은 이 시술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맥의 대표적인 수술이 심박동기 시술이라든지 전극도자 절제술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분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추후에 이 시술을 받게 되면 어떤 것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부정맥은 나이 어린 사람은 안 올까요? 여러분들, 나이 든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옵니다. 자, 이 사람 몇 살이에요? 2021년 기준 16세였어요. 지금 현재는 18세겠네요. 05년생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 이상하게 떨리는 것 같다고 하면서 떨림을 호소해서 병원에 내원해갖고 홀터 검사에서 기타 부정맥을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약물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서 어떤 거 한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전기 자극을 주는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험을 한 겁니다. 자, 부정맥은 나이를 가린다 안 가린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정맥 I49가 더욱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에 솔직히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는 미리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기계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워치 같은 것도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역선택이 가능한 담보 중에 하나가 기타 부정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장도 늙는 거예요. 그렇죠? 늙는 심장의 대표적 질환이 부정맥입니다. 근데
부정맥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뭘까요? 예,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지지 오고 있는 기타 부정맥. 기타 부정맥이 오면요, 뭐까지 같이 올까요? 그쵸? 혈관 질환이 같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진단비, 여러 개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현대해상 심장 진단비야 연간 1회로 받는 산정특례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고객님의 보험은, 고객님의 심장 질환은 어디까지 보장될까요? 예, 복합 진단 시 매우 유리한 심장 질환 진단비야 보장 범위가 넓고 사라지지 않는 진단비, 산정특례 진단비를 꼭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변천사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특정 2는 언제 나왔냐? 인공소생의 성공한 심장 정지이고 2021년 10월 달에 나왔고요. 특정 2대, 기타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특정 2대는 23년 4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산정특례는 언제 나왔을까요? 네, 산정특례도요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22년 8월 달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있는 고객들은 어떻게 한다? 예, 추가적으로 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술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술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수술 방법도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수술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있는 종사자들 보시면요, 여러분들 혹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보셨나요? 저만 갔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의사랑 간호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가시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의사랑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내가 제일 궁금한 건 뭘까요? 돈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치료비가 얼마가 들까? 어떤 시술은 얼마가 들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는요 의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얘기합니까? 성형을 상담해주는 실장님이 계십니다. 의사는요 모양 빠지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이 성형 상담해주는 이 실장님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만 이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뭐 심장 수술을 한다든지 암 수술을 한다든지도 선택에 따라서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수술을 원하십니까? 배를 열고 수술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강경으로도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심장을 열고 뼈를 부수는 수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내시경 카테터 시술을 원하십니까? 이것도 나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술이나 수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는 1에서 8종 수술을 오늘 한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객님께 설명할 때요 장점과 단점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설명을 하시나요? 당연히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고객님에게 1에서 8종에 대한 장점을 더욱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빈도 질병수술 건강검진 수술이라고 하는 다빈도 질병수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용종수술, 결절수술, 낭종수술, 뭐 요도결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건강검진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1에서 5종에서도 당연히 보장받고 1에서 8종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시는 게 만모통은 비급여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만모통으로 검사하는 건 안 되지만 뭐 하는 건? 수술하는 건 보상이 됩니다. 여기 또 보시면 복강경 수술이라는 거 있죠. 예, 복강경 수술은 어떤 심장이랑 담낭은 무려 몇 종에 해당이 되죠? 4종에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복강경 수술 있잖아요. 예, 이거 뭐냐면 이런 가위나 칼 같은 경우로요. 여기 이제 이런 데를 이제 구멍을 뚫어서 카메라, 예,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가르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나중에는 점으로 되는 거죠. 이거 재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거 재배라고 얘기하시는데 재배가 아닙니다. 예, 배를 가르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 치료대로래, 이거 가위, 이거잖아요. 이거는요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수술 행위 수가는 뭐다? 급여예요. 그래서 최종 급여로 인정됐기 때문에 1에서 8종에서 수술로 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치료 재료대가요 급여든 비급여든 1에서 8종은 뭐만 본다? 요것만 봐갖고 급여면은 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중요 심장 뇌 수술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뭐 협심증, 스탠드 사비슨, 관상동맥 의회설, 코일색전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갖고 그래 1에서 5 정도 되고 1에서 8 정도 다 되는 거 아세요. 근데요 여러분들 뇌 동맥류라고 해서요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색전술만 하는 게 아니라요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 치료의 일종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감마나이프는 뭐냐면 수술이 아니라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5종으로서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어디? 1에서 8종은 무려 몇 종으로? 예, 시술이 아니고 수술이 아닌데도 무려 6종으로 해당돼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감마나이프는 뭐냐면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고정시킨 다음에 이 방사선 치료 기구, 감마선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단했나요? 절제를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보장은 보장받지 못하지만 1에서 8종은 시술로 인정을 받아서 무려 몇 종? 6종으로 인정받아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 강조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자, 두 번째, 암수술 비싸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죠? 그거 봐, 다빈치 로봇 수술은 안 해주잖아. 안 되는 거 이거 딱 하나가 눈에 띄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안 되잖아 하고 우리가 이거 나쁘잖아 하고 그냥 고개를 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방법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거 넣어주시면 1,8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쵸? 갑상선, 전립선을 차별 없이 우리 현재 지금 어떻게 해줘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표준체 1,000만원, 간편 5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쵸? 이거 해결했으니까 장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폐암 같은 경우에 폐암 절제술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칠부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수술에서는 3종, 질병 8종에서는 무려 7종으로 인정받아갖고 질병 8종에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3종으로 질병 5종에서는 3종으로 인정받지만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방사선 조사량 합계가 5,000 레드 이상이 되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적 방사선이 뭐냐? 암이 여러분들 모양이 다르죠. 별 모양도 있고 번개 모양도 있고 동그라미 모양이 있잖아요. 이 방사선을 쏘면요. 그 암 모양대로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암 이렇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이버 나이프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정의적 방사선의 대표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봇 방사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암의 모양대로 입체적으로 방사선이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지 모양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사선 조사가. 절단했나요? 절제했나요? 수술이 아니에요. 하지만 1에서 5종은 5,000레드 이상이면 3종, 무려 1에서 8종은 몇 종? 7종으로 보상이 됩니다. 요즘은 폐암도 이렇게 많이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 간암이면 간암 절제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병 수술에서 1에서 5종은 3종, 질병 1에서 8종은 6종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뭐냐? 간암 환자가 제일 많이 하는 시술이 뭐다? 간동맥 화학 색전술입니다. 여러분들, 간암은 뭐 남자 여자 많이 걸리긴 하지만 특히 어느 연령? 그죠? 남자가 많이 걸리는 암입니다. 자, 간암은요 의외로 수술을 잘 안 해요. 왠지 아십니까? 혈관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기가 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경우 많은 혈관이 손상돼서 수술보다는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법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에다가 어떻게 항암제를 투여할까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기 내시경을 통해서요 주사기를 통해서 여기다가 간동맥에다가 항암제를 투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다? 항암제 투여, 간동맥 화학 색전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간 절제했나요? 간 절단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술도 아닌 거죠. 하지만 이게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1에서 5종은 3종, 1에서 8종에는 몇 종? 6종에 해당이 돼서
훨씬 더 1에서 8종에서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동맥 화학 색전술은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종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1호에서 8종에서는 무려 6종, 절단 절제가 없어도 6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지금 말씀드린 산정특례와 장점을 많이 얘기할 수 있는 1에서 8종 수술비 플랜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나는 1에서 5종도 있고 기존에 나는 신장 진단비도 있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추가 업셀링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표준 플랜 퍼펙트 20년을요. 어떤 거? 납입면제 확장형으로 해봤습니다. 납입면제 확장형의 장점이 뭘까요? 그쵸? 납입면제 발생 사유 시 어떻게 된다? 갱신 후에도 100세까지 납입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계했어요. 산정특례, 신장 산정특례 1000만원씩 넣었고요. 그 다음에 1,8종 수술비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연계 조건 없이 가입하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뭐가 나와. 머리가 아프죠?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보장보험료가 7만원 미만이래. 맞죠? 36,000원이니까. 그 다음에 이 질병수술비가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예. 36,000원 중에서 질병수술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19,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뭘 넣으래요? 질병사망, 새만기를 1,000만원 이상이나 1에서 5종을 800을 넣거나 사망통합 1억을 넣으래.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를 맞추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좀 맞추기가 좀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이 내용은 7만원 미만이니까 수술비를 50% 미만으로 해라 이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거를 다른 단계를 조금 더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높였냐면, 요거. 산정특례비 아까 1,000만원을 1,200으로 늘렸어요. 그랬더니만, 얘가 보장보험료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수술비보다 어때요? 다른 정보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연계 조건 대신 저는 어떤 걸 선택했냐? 산정특례 진단비를 조금 더 높여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나? 연계 조건 없이 진단비와 1에서 8종 수술비를 업하는 플랜으로 만들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3만원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병자 형성을 만들었습니다. 간편 사고 20년 갱신 납입면제 미적용 우선은 저렴하게 안내할 수 있는 플랜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똑같이요. 이것도 질병수술 1,8종 담보와 산정특례 1,000만원으로 연계조건 없이 가입하고 싶어라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이게 또 이렇게 나와요. 예, 7만원 미만이고 질병수술비가 50%가 넘는다는 거야. 그랬더니만 상해 사망 1억이나 연계 조건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화학사고도 연계 조건 넣을 게 없는데 해갖고 저 어떻게 했냐? 아까처럼 똑같이 뭐를 넣겠나요? 저 산정특례 조건을요 1,000만원에서 얘를 1,200으로 늘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요? 질병수술비가 많으니까 다른 담보를 조금 더 높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정특례비를 높인 거예요. 자 질병수술비가 22,000원인데 산정특례 진단비를 높였더니만 이게 조금 더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기로 두들길 필요 없어요. 얘를 조금씩만 높여보면 돼요.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원씩 높여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계 조건 대신 질병수술비가 50%만 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단비를 높인 거예요. 자, 연계 조건 없이 진단비랑 수술비 업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는 질병수술비 1,8종, 그 다음에 산정특례를 좀 업하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비, 사라지지 않는 연간 진단비와 산정특례 진단비와 1에서 8종 수술비를 좀 업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단비도 업하고 수술비를 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워졌잖아요. 마지막 12월 여러분들 아마 2023년 자, 뒤에 내용은 인사말이니까 빨리 끊고요. 10분 지나서 시작을 해서 라이브가 조금 길어졌는데 요약을 하면 제가 어제 설명드리던 심장 진단비에 부족한 것들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신 거고 거기에 공백이 발생하는 진단비를 뭘 넣으면 좋대요?
산정특례 진단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수술비 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5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종도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가 1.8종 판매한 지 2년 넘었거든요. 지나서 보니까 1.5종이 더 좋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가는 걸 보니 1.8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마케팅 쪽에서 찾아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지만 손해를 관리를 하는 손해사정을 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요. 인수심사하는 심사부서가 있을 거고요. 영업 활성화를 해야 되는 마케팅 부서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 쪽일까요? 우리 편. 심사하는 게 우리 편일까요? 손해사정하는 게 우리 편일까요? 마케팅이 우리 편일까요? 같은 방향을 가는 건 마케팅이에요. 같은 방향을 가는 건 영업 활성화가 되는 게 그쪽 목표예요. 손해사정은 제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손해사정의 목표고, 인수심사는 회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양질의 계약을 받는 게 인수심사의 목표예요. 조금씩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영업 쪽에서 그 마케팅 쪽에서 영업 자료 만들고 얘기하는 건 회사에 유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회사에 안 좋은 걸 찾아가지고 얘기하는 데가 영업 파트 쪽입니다. 마케팅 쪽. 그래서 1.8종 계속 얘기하는 게 1.5종이 더 좋은데 1.8종을 팔아야 좋아서 그렇다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라이브 미팅 중에 총무님이 쭈르르 와서 갑자기 이걸 주고 가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공지가 왔대. 부장님이 막 쓰셨나봐.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이번 주 구간 지점별로 29% 미달성 시 지점 저거 막 회의부터 시작해서 막 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막 심장이 두근두근. 나도 카디아 솔로? 아까 뭐라 7일 동안 검사한 패치 붙이는 거? 카디아 솔로를 붙이고 다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중간에 이제 그 양나열 실장 얘기하는 거 살짝 놓쳤는데 이번 주 사실 마감을 해야 우리가 다음 주 되면 또 크리스마스